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기에서 행정학 강의하는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2025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2025년 최영희 행정학 커리큘럼 소개 영상 앞에 좀 행정학 학습, 행정학의 경향이 어떤지, 내가 앞으로 이 과목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목적에 도대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행정학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인지, 내가 앞으로 내년 시험,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4월 19일 2024년입니다. 2025년 4월 달 정도, 다시 얘기해서 한 12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국가직 시험이 시작이 될 거고,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내가 과연 어떻게 행정학을 1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어려워지는 건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커리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요, 행정학 학습을 위한 교과적인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데에 좀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려워지는 행정학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악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악명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오해도 있고요. 또 편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와 편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진짜 행정학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 과목인지 최근에 출제 경향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바람직한 학습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구급 공무원 시험의 수험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여러 개의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으로 선택하는 5개의 과목, 일반 행정직을 보신다는 전제하에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5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실 텐데, 이 5개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찾아보셨든 또는 이전에 시험 보신 누군가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었든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되게 큰 2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행정학은 어려워요.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양도 겁나 많은 걸 알고 계실 거고요. 행정학은 기출을 여러 번 회독하면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수험가에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기출 15회독. 기출을 15회독하면 만점, 기출을 10회독만 하면 90점, 기출을 5회독하면 80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법칙을 만들어서 기출 회독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15회독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회독을 한다면 과연 그 회독의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회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회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회독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번째, 행정학은 암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어를 잘 암기하는 것. 그러니까 두문자라고 얘기하죠. 단어들이 쭉 있고 그 두문자들을 띄어서 이 두문자 암기법이 한국사만큼 많이 발달해 있는 과목의 행정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요, 수업 시간에 가끔 두문자를 뭐 활용을 하죠.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통, 목수 특기, 단, 주 특기, 그죠? 취주자담, 레비듯 뭐 이런 거 저도 암기를 하라고 시키긴 하는데,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암기해야 하는 분량이 전체 다 해서 한 30개 정도? 30개 채 안 되나요? 한 20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단어를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정리를 정말 잘 하고 그 다음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가에서 많이 떠도는 행정학에 대한 공부 방법들, 근데 저는 그것들이 모두 다 되게 꼰대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검증되지 않은 이론? 갑자기 되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행정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행정학을 정말 사람같이, 행정학을 학문같이 만드는 데 기여했던 위대한 행정학자 사이먼이라는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23년 지방직 7급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사이먼의 이론을 설명하는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격언에 대한 일반적 사실 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원리, 격언,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학에서 1900년대 초반에 과학적 관리론, 조직의 원리 같은 것들을 주장했었던 전통적 고전 행정학자들이 많이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뛰기 전에 살펴라. 근데 그런 격언이 있는 것 같아요. 뛰기 전에 살펴. 그래서 신중하게 뛰어야 돼. 자, 이런 격언이 있고 또 어떤 격언이 있냐면 지체하는 자는 진다. 이것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자, 둘 다 있는 격언이에요. 격언이 어때요? 상호 모순이지. 그죠? 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떤 건 좀 빨리빨리 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좀 살펴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호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격언은 보이세요? 기존 행정학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들 이러한 격언처럼 상호 모순적이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공부 방법에 대한 무언가 원리, 원칙 이런 거요. 정말 격언 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검증이 잘 안 됐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영역 때문에 어려웠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무조건 그냥 분석이라는 작업 없이 무조건 행정학은 15회독을 해야 돼. 행정학은 두 문자를 잘 따서 암기하면 돼. 그래서 행정학은 8개월만 달달달 암기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언. 이걸 외우시기 전에 한번 시험에 대해서 행정학이란 과목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2024년 국가직 9급의 출제 경향입니다. 어떤 주제인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시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 자체가 지금 어떤 주제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답률 상위 문항이라고 제가 썼고요. 정답률 60% 정도 되는 문항. 거기를 커트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거기 있는 문항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7번 문제가 국고채무 부담 행위라는 재정에 관련된, 재무행정에 관련된 주제인데 정답률 62%. 12번 갈등의 관리 유형, 되게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정답률 65%. 그 다음 13번 매트릭스 구조, 정답률 5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6%. 소청심사기관 56%. 심지어 17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지방행정제도는 정답률이 29%. 지금 보시는 맨 마지막 20번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이런 거 설명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요거 정답률 69%.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 문제의 정답률들이 엄청난 정답률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웠죠. 기본적으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형태의 정답률이 나오는 건 좀 그렇죠. 전체적인 커트라인을 좀 비교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번에 대략 80에서 85점 정도는 받아줘야지만 행정학이 최소한 시험에 합격에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과연 이런 정답률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출제가 된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거 내가 정말 책을 정말 달달달 엄청 열심히 외워야 되나? 근데 제가 경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문제가요. 행정학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2020년 지방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행정학 조직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바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통합을 시도한 조직이어서 누가 봐도요, 정답률이 92%예요, 여러분. 완전 쉬웠던 거 보이세요?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능 조직이 무엇인지, 사업 부제가 무엇인지 그냥 두 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두 개를 결합하면 이건 매트릭스 조직이야. 보통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이런 패턴대로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매트릭스 조직이 뭔지 몰라도 단어를 외워서 지금 보시는 기능구조, 사업부제 두 개의 결합하면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문제는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어려워진다라는 게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특정한 책을 읽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형태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똑같은 주제인데 물어보는 게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문제는 20년 지방직 9급 문제고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올해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 유형인데요.
정답률이 지금 보이시나요? 정답률이 54%. 여러분이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봤었던 문제는요. 정말 문제 너무 단순하잖아. 외우면 답이 나와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단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하고 제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수능을 보신 적은 있으시죠? 수능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시문에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A 회사에서 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팀자가 들어가는 건 진짜 많은 조직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 개발을 한다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포인트고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능 구조, 또 하나 얘기했던 사업 부재, 요거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라는 내용을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게 매트릭스라는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의 형태인지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전체가 다 각각 특정한 조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얘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얘와 얘까지 내용 매치. 고작 3년, 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지방직 9급이니까 21, 22, 23, 그죠? 24년이니까 올해가 4년자.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문제의 경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내용을 그냥 묻지 않습니다. 내가 대충 적당히 단어 몇 개만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게 지금 출제가 되었다는 거. 이게 최근에 행정학이 어려워지는 경향입니다. 문제의 주제가 굉장히 상세해졌고요. 내가 정말 그 주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더 이상 암기와 같은 요행이 먹히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진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조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이번에 7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2번이라고 한다면 24년 국가직 9급 이야기하고요. 요 시험에서요. 네, 7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정답률이 보이세요? 62%밖에 안 됐던 문제였는데 그러면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느냐? 너무 지엽적인 것에서 내가 모르는 주제가 막 출제가 됐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일단 어려웠던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제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2018년 국가직 7급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번에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쓱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146번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혀 못 보시겠지만 정답이 1번이거든요. 그럼 다들 어떠냐? 내가 1번이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이라고 못 써서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틀린 이것만 계속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제가 됐던 이 문제는 바로 요거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아주 상세하게 너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뭔지 알아?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이 주제고 여기 나왔던 내용이었으면 당연히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 무려 4개의 선지로 설명해서 국가재정법이란 법에 나와 있는 법령 표현, 정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를 알고 있는지 이해하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146번은 굉장히 어려웠었던 2018년 국가직 7급이었고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진짜 1번 선지 때문이거든요. 2번 어렵다는 얘기들은 잘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걔를 작정하고 문제가 물어보니까 정답률이 이래요. 저는 사실 뭔가 굉장히 지엽적이고 내가 특정한 어떤 개론서를 봐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말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걸 풀어봐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기출을 절대 15이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익히고 정리하는데도요. 1시간, 30분 이렇게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걸 어떻게 다 해서 15번이나 회독을 하냐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질적으로 잘 접근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상세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법령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법률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법률은 수험생들이 좀
자주 보지 못했던 법률이었습니다. 정답률이 아주 낮진 않았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이런 법률까지 다 읽고 외워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나왔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답률이 46%였던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였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요. 모든 법률은요. 2조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설명 중에 바로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법적 규정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법률을 읽었다고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읽었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느냐. 한 번 봤던 법령들이 마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머릿속에 PDF로 다 떠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드래그를 막 해가면서 암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보통 사람의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 이 법에서 왜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규정을 했는지, 사적 이해관계자 말고요, 직무 관련자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 2번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직무 관련자를 정의할 때 사용되던 용어의 표현이라는 거, 이걸 구분할 수 있었는지 사실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럼 법령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주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해봐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시험에 대비를 한다? 암기로도 안 될 것 같고요. 기출의 단속 해독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이번 국가직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무려 몇 %였냐면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볼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정답률이 무려 29%. 엄청났죠? 이 문제를 맞췄으면 아마도 시험에 합격을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한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공부가 되셨던 분들이라면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29%.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2번, 3번, 4번 다 모르니까 37%, 29% 선지 반응률입니다. 29% 모르니까 그냥 막 갖다 찔러놓은 거예요. 하나 걸리면 내가 잘 찍으면 그러면 이 문제 맞췄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22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변경되었던 몇 가지의 조문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개정 내용의 취지들을 쭉 설명하면서 정리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경계 변경 절차가 새로 생겨났고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 제도의 도입 등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기출이 한 번도 없었던 영역들이거든요. 기출이 없다 보니 여러분 눈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출을 15번 외우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건 기출처럼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를 전제해야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번 시험 문제는요. 기출에 있었던 내용도 엄청 상세하게 기출에 없었던 새로운 법령도 추가해서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비단 24년 국가직 9급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이미 이 경향은 23년 국가직 9급에도 나타났던 경향입니다.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야? 결론만 이게 결론이요. 좀 더 상세해졌어요. 지역적인 주제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주제를 진짜 그 특정한 주제,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 여태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랬던 주제가 아니라 늘 시험에 나왔었던 주제인데 그 주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법률에 대한 접근도 저와 하겠지만 이 법률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제일 핵심이 내가 낯설게 느끼는 새로운 법령인데 그 법령을 해석하고 취지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굉장히 요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행정학적 접근법을 동원할 수 있었던 분들은 통법으로라도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행정학에서 읽어보는 연습도 안 하고 법의 취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 용어에 대한 정리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게 미흡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낮았었을 거예요. 다른 모의고사 봤을 때 막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던 분들이 50점, 60점밖에 못 받았던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법령적인 표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암기를 하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느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암기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러면요, 지금 암기가 아니라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느냐. 아까 첫 번째 봤던 매트릭스라는 조직의 문제 기억하세요? 제시문 전혀 없이 단순 선지로 출제했던 문제가 이제는 문제 있고요. 그 다음 제시문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사지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수능 같아졌다 할까요? 그러니까 수능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논리적인 사고력, 독해력, 문해력,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실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한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도 경향이 그랬습니다. 실제 국어나 영어 같은 그러한 필수 과목들의 문제의 경향도 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행정학과 같은 전공 과목도 예전엔 단순 암기 이걸 중심으로 문제를 봤지만 이제는 정말 이 내용들을 행정학적 사고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이 대비하는 방법은 일단 별거 없어요. 뭔가 되게 대단한 대비책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행정학은 혼자 독학을 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독학을 할 때 너무 본인이 문제의 내용을, 그 개념의 내용을 너무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개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출 문제를 회독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출에서 넘어서서 이 기출을 통해서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그래서 새로운 그런 조건의 문제들,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주제들이지만 조건이 새로워지는 그런 문제들, 상세해지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풀 수 있게끔 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분석을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행정학이 진짜 양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익숙해질 수 있게 매일매일 행정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지루하죠? 엄청 지루합니다. 지루하겠지만 지루함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가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몇 회 배웠더니 2달 만에 80점이 나왔다. 이런 건 다 구라예요. 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일부의 소수, 행정학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행정학은 아니지만 그 전에 행정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전공했다거나 정말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달 열심히 기출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80점?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 대응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개념도 좀 제대로, 문제에 대한 분석도, 그리고 매일매일 행정학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복습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이 다음에 커리큘럼 영상들을 또 촬영을 할 거고 여러분이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커리큘럼 영상들은 하나같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 분석,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단계대로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행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개념 하나도 정말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는 적당히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손으로 써서 암기할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우리가 글로 읽었을 때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이것만. 이거를 뭐 2달 동안에 하긴 힘들겠죠. 하지만 정말 차근차근 12개월의 모든 과정을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면 힘이 들겠지만 분명히 점수가 나올 거예요. 통밥을 쓰려고 해도요. 찍으려고 해도 공부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찍습니다. 취지와 내용을 좀 매칭을 시켜가면서 아, 이 법의 취지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법령은 모르지만 통밥상으로 이게 답이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도 결국은 행정학적 사고력, 행정학적 접근법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에 좀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두 문자 암기 뭐 필요하면 하겠죠. 근데 두 문자 암기 이거 별로 쓸데없고요. 쓸데없고요.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문자는 언제 암기하시는 거냐면 내용 다 이해하고 아 내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나? 이럴 때만 골라서 아주 조금만.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문자 암기 기출회독 이게 정말 행정학 공부의 바이블 같은 건데요. 기출회독
내용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출 회독 2번, 3번, 3번, 4번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점수가 90점, 100점 나올 수 있거든요. 행정학은 독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24년 시험에 대한 분석 다 해봤어요. 행정학 접근법도 얘기해봤습니다. 뭐 별다른 접근법이 없죠. 결국은 전공법입니다. 내용, 그 다음 기출문제,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 복습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요. 2025년 제가 커리큘럼을 재시생용 그리고 초시생용 나누어서 제작을 할 거니까요. 혹시 지금 여기까지 듣고 최영이라는 사람의 강의가 좀 궁금하다. 내가 2025년도 최영이라는 사람과 함께 공부해서 정말 합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커리큘럼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커리큘럼,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학은 반드시 좀 이해 위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문제를 좀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 행정학 접근법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